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의 그 역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한번 봤었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일단 뭐 국민이 뽑고 임기는 5년이고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뭐 만 40세 이상이어야 되고 기탁금 3억 이상 내야 되고 그리고 임기는 5년에 중임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대통령에게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있다 했죠. 하나는 행정부의 보스로서의 역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이 국가의 원수로서의 역할 두 가지가 있다 했었고 그 각각의 이제 행정부의 보스로서의 어떤 역할이 뭐뭐뭐가 있는지 쭉 얘기했었고 또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 뭐가 있는지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이 대통령에게 좀 집중이 됐더라면 지난 시간에 우리 대통령이 좀 집중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뭐에 제가 집중을 할 거냐? 오늘은 대통령 말고 행정부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통령이었다면 오늘은 행정부입니다. 자, 행정이란 뭐냐? 행정은 한자로 쓰면 이게 행은 행할 행자, 정은 정치할 때 정자입니다. 뭐 정치를 행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죠. 법률은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이게 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뼈대를 현실에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쉽게 말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나 뭐 헌법 같은 것들이 일종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뭐라 보면 되냐? 뼈대, 설계도라고 이제 본다면 법률이 설계도예요. 설계도만 갖고 이제 국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설계도대로 집을 짓든 뭐 건물을 짓든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 현실에서 설계도대로 그걸 구현하는 활동을 뭐라 그러냐?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이걸 건축에 비유하자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설계도라면 행정은 그 설계대로 건물을 이제 짓는 건축 활동이 일종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즉 구현하는 국가기관을 통칭해서 우리가 행정부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행정부랑 정부는 뭐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할 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고 해가지고 3권으로 분립이 돼 있잖아요. 근데 행정부 대신에 뭐라 써도 되냐? 정부라고 써도 돼요. 그럼 이때는 행정부와 정부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정부가 이중적 의미가 있거든. 행정부와 같은 뜻으로 정부일 수도 있지만 행정, 입법, 사법을 다 합쳐서 이거를 통칭해서 또 뭐라 부르냐?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이 정부는 이 행정부보다는 상위의 개념이 되는 거고 또 요 정부는 요 행정부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행정부가 같은 말이냐면은 같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자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정부. 자, 그럼 구체적으로 행정이 뭐냐? 행정이 뭐냐면은 자, 행정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주세요. 그게 행정이 아니야. 물론 그것도 행정 서비스이긴 한데 행정이란 거는 국가 전체를 국민과 함께 국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활동이 행정이 되는 겁니다. 뭐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경찰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전을 지키는 치안, 또 군인과 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방위하는 국방, 이것도 행정이에요. 자, 국민들이 살 집을 짓는 주택 건설, 행정입니다. 자, 차를 타고 다닐 도로를 건설하는 거, 이것도 행정이에요. 자, 전기가 부족하다, 발전소를 더 짓자, 발전소 건설도 행정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요, 국가가 일자리를 좀 창출해주세요, 이것도 행정입니다. 자, 일자리가 자꾸 잘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잘리게 좀 해주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안정시켜주세요, 이것도 행정입니다. 애들이 바보입니다.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롤만 해서 점점 멍청해지고 있어요. 교육을 시켜주세요. 교육도 행정입니다. 자, 뭐 이렇게 애를 둘 낳은 집, 셋 낳은 집, 많이 낳은 집들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국가에서 좀 여러 가지 이 혜택을 많이 주십시오. 복지, 그것도 행정이에요.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해주세요. 출산 정책과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아빠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애를 어디다 맡기죠? 육아. 이런 것도 뭐 유치원 만들어주고 어린이집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전부 다 행정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했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인분들을 위해서 연금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이런 것도 행정입니다. 자, 국민건강보장,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웁니다. 비만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 기대 수명이 점점 짧아지려고 합니다. 환경이 문제예요. 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 국민 건강을 또 책임지는 것도 또 행정입니다. 환경 문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그 삼중 수소 뭐 오염된 물을 갖다가 바다에 방류하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어떻게 합니까? 전국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국가가 뭐 하는 것 중에서 국회에서 활동하는 거랑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 빼고는 다 행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 많아요. 이 모든 게 다 행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기관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요거 내 뒤에 지금 글이 이게 잘렸네. 어차피 내가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는 얘들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기관 조직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행정부는 대통령을 제일 꼭대기에 놓고 그 밑에 2인자로 이제 국무총리가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18부, 행정부는 18부로 하면 여기 있는 기획재정부부터 중소벤처기업부까지가 18부입니다. 그리고 5처는 여기 있는 대통령 경호처,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게 5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청, 뭐 여기는 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뭐 통계청 쭉쭉 해서 해양경찰청까지 17청. 요렇게가 이제 우리나라가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앙행정부의 이제 구성 조직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이 뭐 감사원이나 국가정보 이런 거는 제가 언급도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2020년에 여기는 17청이 18청으로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뭐가 늘어났냐면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질병이 뭡니까? 코로나19죠. 코로나19, 코비드19.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를 갖다가 이제 이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이라는 기관을 하나 이제 신설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기관 산하에 질병관리청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5처가 아니고 이젠 또 이게 6처가 됐어. 또 처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또 뭐냐면은 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독립기관으로 뭘 만들었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줄여서 공수처. 하도 신문에서 많이 떠들어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을 또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 국가기관의 명칭이나 조직은 뭐 정부마다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시대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뭐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는 대충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있는 우리나라 지금 정부 기관을 한번 소개를 쫙 시켜드릴게요. 중요한 거 위주로.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자, 일단 중요한, 자, 뭐부터 볼 거냐? 18부부터 봅시다. 18부. 각 부에 이제 장관을 두고 있는 18부. 자, 우리나라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뭐 하냐?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어디다 얼마를 쓰고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 기획재정부예요. 간단하지 설명. 교육부. 니들 교육시킨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름에 다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과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외교부. 외국가 뭐 이번에 지금 일본이 뭐 후쿠시마 뭐 삼중수소 뭐 물을 갖다 버린다 그러면 막 거기 항의하고 이런 데가 이제 외교부인 거지. 통일부. 대한민국 분단 국가죠. 통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루어야 될 통일을 관리하고 이 대비하는 기관이 통일부입니다. 법무부. 우리나라의 이제 이 법무부는 쉽게 말해서 재판은 3권 분립기관 중에 하나인 법원에서 하지만 그 재판까지 가기 위해서 범죄자를 수사하는 일 검찰이 하죠. 그렇죠? 재판 얘 벌 주세요로 기소하는 일 검찰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 받아서 징역 3년 떨어지면 얘 잡아다가 또 뭐 해야 돼요? 교도소에 가둬야 되죠. 그런 일들을 총괄하는 기관이 바로 법무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는 게 여러분 검사 있죠. 검사가 여러분들은 법조인이니까 사법부 소속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검사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어요. 검찰청이. 그래서 검사는 법무부 소속 행정부 공무원인 겁니다. 그리고 판사는 법원에 있는 법원 공무원이 되는 거죠. 법무부와 법원을 또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법원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중에 하나인 사법기관, 사법부에 있는 게 법원이고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된 기관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 대한민국 여러 가지 행정, 문서 처리나 또 국민의 치안과 소방을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안전부. 그래서 행정안전부 밑에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 또 예술, 영화, 체육, 관광 이런 걸 다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의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산림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자, 대한민국의 2차, 3차 산업과 전력 발전 그리고 해외와의 무역, 상업활동 이런 걸 총괄하는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자,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 보건복지부. 줄여서 말하면 좀 무서운 기관이에요. 보복부. 자, 대한민국의 환경과 기상 예보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관이 환경부.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근로자의 권리 담당해주고 책임져주는 기관이 바로 고용노동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남학생들 싫어하는 기관 여성가족부인데, 여러분 여성가족부가 여성만 여성의 이익만 챙겨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있는 일은 업무는 크게 세 가지예요. 여성과 가정과 그리고 청소년을 담당하는 기관이 여성가족부예요. 여러분들 청소년이죠. 여성가족부는 여러분들 권리를 챙겨주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이게 없어져나 어쩌나 이런 얘기는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따로 밝히진 않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대한민국의 주택건설과 도로건설, 다리를 짓고 항구를 만들고 공항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도시를 개발하고 이런 걸 하는 기관이 바로 국토교통부고,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죠. 그렇죠? 자, 대한민국의 해양과 그리고 물고기 잡고 양식하는 수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는 해양경찰청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뭔가 좀 도전정신 갖고 있는 벤처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잘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건실한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 부처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해서 총 18개의 부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 사실 대한민국 정부기관 충분히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밑에 있는 청들도 처부터 볼게요. 처. 우리가 대한민국 기관 아까 얘기할 때 18부, 5처, 17청이라 했으니까 자, 처.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테러나 위협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는 기관이 바로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수많은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 독립운동하신 분들, 또 한국전쟁 때 목숨 바쳐 싸우신 분들, 이런 분들 국가가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챙기고 담당하는 그 기관이 국가보훈처입니다. 돌아가시면 국립현충원에 묻고 이런 것도 다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겁니다. 인사혁신처. 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시험 통해서 채용 많이 하죠.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공무원 뽑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인사혁신처입니다. 자, 법제처. 대한민국의 법률을 만드는 기관은 어디라 그랬죠? 입법부인 국회였죠. 그렇죠? 자, 근데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출발 방식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정부가 발의하는 게 있었죠. 이때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을 누가 먼저 이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에다 보내냐? 이 법제처에서 만들어가지고 국회에다 보냅니다. 그 외에도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내리는 명령, 각부 장관이 내리는 명령들을 갖다가 법제처에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먹는 식품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이 과연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고 믿고 먹을 만한 안전한 것인지를 따지고 검사하고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는 기관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5처가 아니고 이제 6처라 그랬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뭐 고위공직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이게 원래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검사, 판사, 뭐 총경 이상의 경찰인가? 경무관 이상의 경찰이었나? 그러니까 고위 경찰, 또 고위 군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범죄 수사는 원래 범죄 수사를 갖다 다 이렇게 경찰하고 검찰이 하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하는 특수기구에서 그 사람들의 범죄를 좀 더 자세하게 강력하게 수사하겠다. 뭐 그런 의지로 만들어진 기관이 공수처라는 기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처까지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을 보겠습니다. 청. 자, 원래 17청이었는데 질병관리청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18청이 됐다 그랬죠. 자, 그러면 청 봅시다. 시간이 없나? 그냥 빨리 넘어갈까? 뭐 다 국세청. 자, 기획재정부 밑에는 청이 4개나 있어요. 자, 빨리 얘기할게요. 국세청 세금 걷는 기관입니다. 관세청 외국에서 물건 수입해 올 때 이거 수입해도 되는 물건인지 검사하고 세금 걷는 기관입니다. 조달청 국가에서 사용하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각종 물건들을 구입해 주는 기관이 조달청입니다. 통계청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통계 자료 있죠? 올해 출생자 수가 몇 명, 사망자 수가 몇 명, 남자 비율이 몇 명, 여자 비율이 몇 명, 문맹률이 얼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각종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내는 기관이 통계청입니다. 자, 검찰청 검사님들 모여가지고 범죄 수사하고 법원에다가 벌주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기관이 검찰청이죠. 병무청 여러분들 싫어하는 여러분 징병검사에서 군대에다 때려박아 넣는 기관이 병무청이고 국방부 산하 기관입니다. 자, 방위산업청. 자, 방위산업청 뭐냐? 우리나라의 이제 무기들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올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게 자주국방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쓸 무기는 우리가 만든다. 그런 무기들을 갖다가 개발하고 심사하는 기관이 방위사업청입니다. 자, 경찰청 알죠? 경찰 삐보 잡아가는. 소방청 알죠? 불났어요 소방청. 자,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청인데 대한민국의 문화재들 국보나 보물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바로 문화재청입니다. 자, 농촌진흥청. 여러분 농촌이 옛날에는 되게 사람들 많이 살고 그랬는데 지금 산업화되고 하면서 농촌이 자꾸만 소멸되어 가고 있죠. 농촌이 소멸되어 가지 않도록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 와서 농사도 짓고 살게끔 장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농약도 개발해서 보급도 비료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런 기관이 바로 농촌진흥청입니다. 산림청. 자, 산림이란 건 뭐냐? 산과 숲이죠. 산과 숲을 뭐 따로 관리해야 됩니까? 싶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산에 나무가 푸르게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돼 있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온 국토가 민둥산이었습니다. 민둥산이 뭐냐면 대머리산이라는 거예요. 산에 나무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식목일이란 날까지 따로 지정해서 여러분들 산에 나무를 심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식목일 행사 따로 하지도 않지만 한때는 식목일이 공휴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국가가 앞장서가지고 온 국토에다가 나무와 풀을 심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란 게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옛날에 산림청이라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 뒀었어요. 지금 뭐 산림청 하는 건 뭐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뭐 산불 예방 감시하고 또 이렇게 임산 자원이나 산에 있는 여러 가지 신기한 자원들 개발하고 연구하고 보존하고 보급하고 그런 일들을 산림청이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밑에는 우리나라의 특허를 관리하고 담당한 특허층이 있고 이 환경부 밑에는 맨날 틀리는 오죽만이 틀렸으면은 체육대회는 기상청 직원들이 체육대회 하는 날은 피해서 날을 잡아라. 왜? 그날은 눈이나 비가 올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기상청이 있지만 기상청 공무원들 되게 유능하신 분들이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맨날 근데 기상 예보가 틀리냐? 그만큼 천변일기 하늘의 변화하고 이 어떤 기상은 그만큼 예측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게 뭐냐면 세종시예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세종시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만들어진 도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만금개발청이라고 얘기가 긴데 저기 변산반도 쪽에 가면은 군산에서 변산반도 있는 데까지 부안군까지 이어지는 30km 넘는 방조제가 있어. 도로가 있거든.
뭐 거기에 원래 뭐 하기로 했는데 그냥 얘기 길어지니까 그만할게요. 거기를 이제 이름이 새만금이었는데 그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한 청이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밑에는 이제 해양경찰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아까 보건복지부 밑에 질병관리청 하나 추가해가지고 총 18개 청 다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정부기관 18부 6처 18청을 다 살펴봤고요. 자, 넘어가서 자,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 뭐 이거 앞에서 아마 했던 거하고 이제 중복된 내용인데, 자, 일단 각부 장관들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여서 하는 국무회의가 있죠.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며, 자, 이겁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들을 하시는 거죠. 여기 대통령님 계시죠? 정세균 국무총리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다들 다 장관급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장관급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도지사나 시장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와야 돼요. 이게 이제 국무회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각부는 담당한 부서의 업무를 지휘한다. 자,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전때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이제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를 방문하셔가지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대에 이제 새로 들어온 우리 신임 장병들을 또 다독이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격려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의 여기 있는 장관 행정각부가 담당한 부서의 업무가 그런 거잖아요. 장관님이 이제 국방부 장관님이 육군훈련소 가서 이제 머리 빡빡 깎고 새로 들어온 우리 이제 신병들을 격려해 주시는데 이건 참 신이 났어요. 왜 이렇게 신이 났냐? 이 친구들 이름이 특이합니다. 이 훈련병의 이름은 김일성 훈련병이고 이 훈련병의 이름은 김정은 훈련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재밌잖아. 와가지고 이제 신병훈련소에 와서 육군훈련소 와가지고 신병들 보니까 얘는 이름이 김일성이네. 얘는 이름이 김정은이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앉고 사진 한번 찍어줬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관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감사원. 감사원도 행정부에 소속된 이제 기관이지만 독립된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감사원은 옛날로 치면 암행어사 같은 존재들이에요. 국가에서 돈을 빼돌려 쓰거나 뭐 그러지 않았는지 재정을 검사하고 또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관리 감독 감사하는 기관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이 감사원의 조형물인데 감사원 조형물 보면은 여러분들 암행어사의 상징이기도 했던 마패를 자기들이 딱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감사원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옛날로 치면 뭐다? 옛날로 치면 우리가 암행어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감사원의 공무원으로 이제 가면은 이 적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잘 맞는 사람은 되게 잘 맞고 안 맞는 사람 안 맞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원 공무원은 감사원으로만 뽑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 보통 가면은 여기서 근무했다가 또 다른 행정기관 가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원은 감사원에서만 쭉 퇴직할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하는 일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남 뒷조사해가지고 다른 공무원의 비리를 파헤쳐야 되는 거거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왠지 누구 막 고자질하는 것 같고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할 때 보면은 선생님 누가 뭐 했어요? 선생님 누가 뭐 했어요? 이렇게 다 신고정신 투철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치? 이런 친구들은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감사원 공무원으로 가면 적성이 잘 맞을 수 있어요. 약간 추리 좋아하고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고발정신 투철하고 뭔가 이렇게 뒷캐기 좋아하고 탐정놀이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아주 감사원에 이제 적성이 잘 맞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감사원 뭐 아주 훌륭한 기관이죠. 그렇죠? 감사원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일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제 많은 공무원 비리가 근절되고 해결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엔 대통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배웠다면 오늘은 행정부 그 자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형성평가 있을 거고 그리고 넘어가서 사법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속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자, 여러분 수업 들어 고생 많았어요.